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당신도 언젠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얘는 나에게 고맙단 말 한마디를 안 하지? 진심으로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서운함 뿐이야. 명절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며느리. 선물해줘도 무덤덤한 얼굴.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내가 연락하면 요즘 좀 바빠서요라는 짧은 대답. 마음이 뻐근해지죠. 분명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큰 소리 낸 적도 없고 일부러 간섭하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나는 분명 정성껏 대했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걸까? 한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잘해보려고 비싼 선물을 준비해봤고 명절 음식도 혼자 도맡아 해봤어요. 아이 돌볼 때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았겠다. 이게 진짜 배려가 맞을까? 사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소파에 널브러져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 수빈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로 분주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장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직장 다녀서 피곤하겠지 하며 아들 편을 들었고 수빈이의 분주한 움직임엔 무심했어요. 하지만 그날 수빈이가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살짝 벽에 기대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는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말없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해내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나왔습니다. 준호야, 눈에 뭐가 들어갔냐? 거실에만 퍼져 있지 말고 수빈이 좀 도와라. 잠시 거실이 정적에 잠겼고 수빈이의 눈빛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편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정한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주길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눈에 수빈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진 그냥 아들의 배우자 정도로 여겼던 아이였는데 그날부터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그 아이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힘들다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서운함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없이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는 어땠을까요? 수빈이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와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애는 잘 봤니?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내 아들은 바깥일 하니까 힘들지. 며느리는 당연히 집안일을 좀 더 맡아야지. 그런 생각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수빈이의 허리 짚는 모습 하나로 제 안에 있던 오래된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고대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아들 준호에게 자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돈만 버는 게 다가 아니야. 수빈이가 힘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들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먼저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퇴근길에 반찬거리라도 사오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수빈이의 얼굴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가끔은 저에게 먼저 웃으며 말을 겁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고등어 조림 해볼게요. 좋아하시죠? 무슨 큰일을 한 게 아닙니다. 비싼 선물을 한 것도 무슨 대단한 걸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공정하게 말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자기 편이 되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들 편만 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단 한 걸음의 균형이 며느리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감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수빈이가 주방 창문 너머로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번 추석 음식은 어떻게 나눠서 준비할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또 그 지옥 같은 준비가 시작되겠구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명절이 기다려졌습니다. 집안이 북적거리고 손주들이 뛰어놀고 음식 냄새가 퍼지면 그래, 이게 집안이라는 거지 싶었죠. 그런데 해가 갈수록 달라지더군요. 명절이 다가오면 오히려 몸이 먼저 긴장했습니다. 차례상 준비, 끝도 없는 전 부치기, 청소, 설거지. 하루가 멀다 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걸 수빈이도 느꼈던 거겠죠. 그래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수빈아, 이번엔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렴. 음식도 간단히 하자. 힘들면 시켜 먹어도 되고. 그 말을 들은 수빈이 얼굴이 순간 굳더니 조금 있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 반응을 보는데 마음이 찌릿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명절을 대하는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이 말 한 줄이 며느리에게는 감옥 같은 부담이었을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할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가정 안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거부하지 못할 때 생기는 긴장과 불안. 며느리는 매년 그 긴장 속에서 안 해도 눈치 보이고 해도 인정 못 받는 역할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바꿨습니다. 명절 준비는 각자 편하게. 무조건 정성보다는 사람이 남는 명절을 만들자고요. 그렇게 바꾸고 나니 며느리의 얼굴빛이 달라졌고 명절 아침의 집안 공기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완벽한 음식도 예의 바른 인사도 아닌 저 명절을 사람답게 보낼 수 있는 여유라는 걸요. 제게는 며느리가 둘 있습니다. 큰아들 준호의 아내 수빈이, 그리고 둘째 아들 민기의 아내 은정이. 두 아이는 성격도 생활 방식도 정말 다릅니다. 수빈이는 뭐든 계획적이고 조심스럽습니다. 음식 하나를 해도 레시피를 꼭 확인하고 어른들 앞에선 늘 단정하고 예의 바릅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 이런 며느리 드문데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죠. 반면 은정이는 조금 다릅니다. 밝고 솔직하고 자기만의 방식이 분명한 아이입니다. 집안일도 본인 스타일대로, 대화도 격이 없이 합니다. 처음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자기 방식대로 해도 되나? 마음속에선 늘 비교가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콱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너무 내 틀에 끼워 맞추려 했구나. 은정이는 저에게 반항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지켜낸 것뿐이었는데 저는 그걸 불편하다고만 여겼던 거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며느리들이 아니라 제 안에 있던 고정된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라면 이래야 한다. 시댁 식구들 앞에선 말 조심해야 하고 살림은 이 정도는 해야지. 그 틀이 문제였던 겁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며느리를 우리 집의 일부로 보지 말고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봐야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말투를 바꿨습니다. 아, 넌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그건 몰랐네. 재미있네. 오, 그렇게 해도 되네. 보기 좋아. 그 한마디에 아이들의 표정이 확 달라지더군요. 신기하게도 그 이후엔 오히려 며느리들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틀을 내려놓자 사람이 들어왔다. 며느리는 우리 집에 맞춰야 할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순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편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가장 먼저 지갑부터 열었습니다. 명절이면 백화점에서 고급 화장품 세트를 사고, 여름엔 린넨 원피스, 겨울엔 패딩 점퍼. 어떻게든 우리 어머니 진짜 센스 있으시다는 말을 듣고 싶었죠. 물론 그 말 한마디에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해가 갈수록 며느리의 반응은 점점 덤덤해졌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도 짧아지고 눈빛도 예전만큼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뭐 해줘도 감동이 없는 건가. 그러던 어느 명절 저녁을 마치고 수빈이가 설거지를 다 마친 후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유난히 지쳐 보여서 저도 모르게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빈아,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명절을 보냈다. 정말 고마워.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빈이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아들 준호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수빈이가 이번 명절이 제일 좋았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건넨 선물보다 그날의 그 짧은 한마디가 더 큰 선물이었단 걸.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한 힘이다. 사람은요, 내가 한 수고를 누군가 정확히 알아봐 줄 때 비로소 위로받습니다. 그게 마음의 구조입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습니다. 살림이 힘들다는 것, 명절 음식이 고된 일이라는 것.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 때 사람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그걸 단 한 줄의 말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수고했다.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 말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선물보다 말을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 줄이 며느리를 멀어지게도 가까워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은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는 주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이가 된장찌개를 끓이겠다며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무심코 냄새를 맡고는 속으로 생각했죠. 된장 향이 너무 연한데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간장이 좀 더 들어가야 맛이 제대로 날 텐데. 그때 머릿속에서 알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할까, 참을까, 한마디만 하면 금방 나아질 텐데. 결국 못 참고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은정아, 간장 조금만 더 넣으면 맛이 살아날 것 같아. 그 순간 은정이의 표정이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며칠 후 아들 민기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그날 좀 서운했대요. 자기 방식대로 해보려 했는데 엄마가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돕는다고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바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며느리가 먼저 묻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그냥 묵묵히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 은정이가 먼저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이번엔 된장찌개 어땠어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방식도 괜찮더라. 점점 맛이 깊어지는 게 느껴졌어. 은정이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울림이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젠탈 박사가 했던 실험이 생각났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무작위로 20명의 아이를 골라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들은 특별한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그 말 한 줄로 1년 뒤 아이들의 성적과 행동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믿음의 효과,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사람은요,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시선을 받을 때 진짜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충고가 아니라 침묵 속의 믿음이다. 그걸 실천해 보니 알겠더군요. 잔소리 없이 묵묵히 기다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참 복잡한 세대 속에 서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끝까지 효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자랐고, 자식에게는 더 이상 기대지 말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 서 있죠. 세상은 변했고, 가족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뿌리 내린 습관과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기대되는 역할은 여전히 무겁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바람은 어쩌면 사람 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그리움에서 비롯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시어머니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들에게만 기울지 않고 공정하게 바라봐 주는 사람. 명절의 고정관념에서 며느리를 해방시켜 주는 사람. 우리 집 며느리라는 틀을 벗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사람. 비싼 선물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로 온기를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말보다 믿음으로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람. 이 5가지가 며느리의 마음을 열고 가족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때때로 억울함도 서운함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왜? 나는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아이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집 며느리라는 역할로만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첫 단추가 되어 줄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무섭다기보다 그냥 불편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은데 왜 불편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존중보다 판단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라는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평가자의 시선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애 키우는 게 좀 서툴지 않나? 저 옷차림은 너무 편한 거 아닌가? 요즘은 인사를 참 대충 하네. 그런데 그런 판단의 말들이
며느리의 귀에 잣대처럼 들린다는 걸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맙니다. 반면 며느리들이 진짜 존경스러운 시어머니예요. 라고 말하는 어른들은 묘하게 다르더군요. 그분들은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마음을 재촉하지 않으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며느리도 압니다. 자신이 아직 서툴다는 것을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불편한 눈빛을 보이면 그 서투름은 죄책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이 관계 안에서 가장 먼저 내려놔야 할 건 말이 아니라 기대일지도 모른다. 며느리에게 완벽하길 바라는 기대. 내가 해온 방식대로 하길 바라는 기대. 며느리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기대. 그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 그제야 보이더군요. 며느리라는 이름의 여자도 누군가의 딸이고 아내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며느리에게 사랑받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람답게 존중받는 어른 아닐까요? 그 시작은 우리가 먼저 한 발 물러서는 것, 내 방식이 절대 기준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말보다 눈빛으로, 침묵으로, 기다림으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을 고치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부드럽게 말하고 칭찬도 자주 하자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말투보다 태도입니다. 며느리는 말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 눈빛, 무심코 던진 숨소리 하나까지 느껴냅니다. 그게 마음을 닫게도 열게도 하죠. 해라, 하지 마라. 그건 우리 집 방식이 아니다. 원래 명절은 그렇게 보내는 거야. 이런 말보다 더 무서운 건 말하지 않아도 풍기는 그런 표정입니다. 말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오래도록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말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것. 며느리가 나를 존경하게 만들겠다는 마음보다 이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었지라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 우리 집에 왔으면 당연히 따라야지라는 생각보다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어른의 여유지라는 태도를 지키는 것. 그 변화가 시작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며느리 쪽에서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수빈이는 요즘 자주 연락을 줍니다. 어머니, 이 레시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발 내려오고 기대를 내려놓고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기다린 것뿐입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관계를 바꾸는 힘은 말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어느 날 거실 창밖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시어머니로 기억될까? 말이 많았던 사람? 간섭이 심했던 사람? 아니면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사람은 오래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라 깊이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주는 것보다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잔소리보다 기다려주는 태도가 더 깊이 마음을 적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어머니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남게 됩니다. 며느리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말하겠죠. 우리 시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는 늘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가장 품격 있게 기억하게 만드는 문장이 될 겁니다. 존경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배려, 한마디의 공정한 말, 한 번의 침묵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존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얼마나 잘해줬나를 따지지 말고 나는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람답게 대해줬는가를 돌아보세요. 그 물음이 며느리와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레이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5가지 지혜가 새로운 시작의 실마리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시어머니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조금 더 따뜻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 백세지혜도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삶의 존중과 따뜻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